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간단하게 시험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22일 날 시험이 있었죠. ICT 계열은 7월 15일에 있었고, 그래서 이 NIAT라는 시험이 도입되고, 그죠? 한 4, 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014, 15, 16, 그 다음에 17, 올해가 이제 한 4회, 다음번이 5회인데, 이제, 4, 5회 동안 좀 NIAT 영역에서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14년에는 막 틀린 그림 찾기도 들어갔다가, 또 손대지 말고 길 찾는 이런 것도 들어갔다가, 작년에는 등고선 문제 이렇게 해서 등고선 단면도 문제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볼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5회까지는, 조금 이렇게, 시험 자체가 좀 많이 변화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도 그전에는 이제 오전에 양재역에서 만나갖고 했는데, 올해는,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 그쪽에서 이제 또 2시부터, 낮부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녁 한 7, 8시까지 이렇게 한 4, 5시간에 걸쳐서 보는데, 첫 번째 NIAT 1, 2하고 직무마인드라든가 논술 문제가 있고요. 논술도 한국사,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러면서 탕론. 예, 그래서 특히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마, 다다음 달부터, 언어 능력이 들어갈 거예요. NIAT 언어 능력이 들어갈 건데, 제가, 올해 아마 2, 3월에, 3, 4월쯤에 언어 능력 실전 문제풀이를 해주다가 언어 능력 실전이에요. 근데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이 길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목민심서가 나왔었어. 그래서 탕론 관련해서 이게 논술 제시문으로도 나올 수 있고 논술에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탕론이라는 거 근데 그 정권이 이렇게 바뀌자마자 그죠? 이렇게 그게 그거거든요. 백성들이 그죠? 왕을 치고 탄핵에 관련된 거예요. 천자를 세우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성리학에서 정약용의 이제 실학사상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의 정당성, 그죠? 천자. 그래서 옛날 그 탕왕의 고사를 가지고 한 걸 이제 탕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또 논술 되면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 언어 능력 수업 실전에 그 제시문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잘 봤어. 왜냐면 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정부패나 탄핵 관련해서 이런 게 제시문으로. 근데 이제 그 언어 능력 때 이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 제시문들도 한번 만약에 한국사 관련된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 하면서도 좀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해놓으면 좋다 그랬는데 이제 항상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있고 안 한 학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안 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나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난 정리를 안 해놨는데 해놓을 걸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들으실 때도 특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고 내년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혹 내년 1, 2월이나 이제 특히 올해 10월 추석 연휴 있잖아요. 원래 근데 한 1년 6개월 이렇게 시험 준비하실 때에는 한 2, 3번의 슬럼프가 와. 그래서 특히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 한 4, 5일 연휴 쭉 쉬고 딱 오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때 페이스가 무너져. 막 놀다 보면 그 다음에 안 나타나. 그러다가 한 1월쯤 다시 얼굴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분이 한 1년 뒤에 다시 또 와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땐 제가 이제 지금도 휴가철에 덥고 짜증나고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지금 마음을 이제 단단히 먹고들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예를 들면 10월 연휴 추석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설 연휴 이럴 때 페이스가 무너지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장기간 공부를 하실 땐 자기가 계획도 잘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조절도 잘 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번에 그 시험 그것도 그렇지만 언어 능력, 추리 능력, 그 다음에 수리, 자료 해석 이 4가지 영역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게 NIAT에서 틀린 그림 찾기라든가 등고선 단면도라든가 넣었다 빠졌다 이런 영역이 많았지만 언어, 추리, 수리, 자료 해석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10문제 나왔다 15문제 나왔다가 이번에도 15 언어하고 추리하고 한 30문제 나오고 수리, 자료 해석해서 20문제 그러니까 합쳐서 한 50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언어, 추리, 수리, 자료 해석은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간지각이나 암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예시문학 나오고 그러면 하여간에 이번에도 뭐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늘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언어 같은 거 제가 할 때도 일단 실제 시험보다 약간 난이도가 좀 어렵거나 자기가 다양한 유형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막 그래요. 15문제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